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지만 히치콕의 영화에는 대입할 수 없는 문장이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살떨리는 서스펜스고 멀리서 보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였다. 폭탄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질 것이다. 모두가 예상하는 순간에 터지면 그건 폭탄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폭탄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가 클로즈업 되고 소년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장면과 시계의 분침이 움직이는 장면이 오버랩 되었다. 쾅! 커다란 굉음이 영화관을 뒤흔들었다. 정확히 영화의 52분이 지나던 순간이었다. 관객들이 비명을 질렀다. 스크린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매달려있던 스크린에 불이 붙었다. 관객들은 어리둥절했다. 영화 속 폭탄이 터진 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폭파음이라는 걸 실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커플이 재빨리 비상구 쪽으로 뛰어갔다. 불붙은 스크린 위에서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 속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폭탄을 들고 있는 소년의 얼굴이 불타오르더니 까맣게 변했다. 휴게실에 있던 김용 대표가 소화기를 들고 극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초인간 클랜의 아지트가 된 오은주의 오피스텔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초인간 경연대회가 열렸다. 오은주가 장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은 각자 싸우고 매주 한 명씩 주인공을 정한다. 주인공은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다른 초인간 친구들에게 숨어있는 또 다른 능력을 찾아낸다. 일종의 복수 전공을 정하는 거네. 정인수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춰가며 동의를 구했다. 그런 셈이지. 오은주가 답을 내주고 덧붙였다. 경연대회라기보다 개발대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잘 모르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거야. 나는 지금의 내 능력도 버거워. 유진이 시무룩하게 대꾸했다. 유진, 너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버거워? 제이가 물었다.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숨가쁜 일인지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내 주위를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고. 토할 것 같아. 순간순간. 상대적인 거구나. 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지. 속도도 능력도. 난 괜찮을 것 같아. 유진은 괴롭다고 했지만 서로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고통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던 민시아가 덧붙였다.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던 한 모음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는 신호였다. 유진도 민시아의 이야기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없던 이지우와 공상우도 민시아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 일주일에 한 번 대회를 열기로 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을 보고 나눠준 종이에다 똑같이 그리는 거야. 아주 짧은 시간만 보여줄 거니까 모두 스케치북에 집중하라고. 자, 그럼 시작한다. 각자의 자리 앞에는 펜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아카데미 극장은 여느 도시의 오래된 극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관은 낡았고 시설도 노후했다. 극장 어디를 둘러보아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녹이 쓴 부분도 많았다. 실내는 언제나 해질녘의 밝기로 고정돼 있었다. 어딜 둘러봐도 어둑어둑했다. 오래된 사물들은 갈증난 괴물이 물을 마시듯 개걸스럽게 빛을 빨아들였다. 커다란 꽃무늬 벽지에는 여러 종류의 먼지가 들러붙어 있었다. 극장의 공기 역시 눅눅했다. 아카데미 극장은 흘러가는 시간을 흡수했고 고스란히 나이 먹어갔다.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카데미 극장을 보고는 저렇게 시간을 견디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극장 정문의 유리장 안에는 여전히 손으로 그린 옛날 영화 포스터가 걸렸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40년 동안 극장을 운영한 김용 대표는 손재주가 좋았고 그림도 잘 그렸다. 영화 포스터를 따라 그리는 게 그의 취미였고 일이기도 했다. 재정 사정이 나빠지면서 포스터 작업자를 따로 고용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의 실력은 날로 좋아졌다. 하루 종일 영화 포스터를 베껴 그린 다음 극장 앞에 유리장 안에 붙일 때면 전시회를 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김용 대표는 아버지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아버지는 어린 김용을 영사실에 데리고 가서 영화에 취미를 붙이게 했다. 액션 영화, 로맨스 영화, 괴수 영화, 에로 영화, 스릴러 영화를 골고루 보면서 김용은 세상에 눈을 떴다. 영화에 대한 취향은 아버지와 무척 달랐다.
아버지는 카사블랑카나 로마의 휴일 같은 달콤한 사랑 영화를 좋아했지만 김용은 스릴러 영화를 좋아했다. 자신이 극장을 운영하게 되고 나서 그는 여름마다 아카데미 스릴러 영화 페스티벌을 열어 고전 스릴러 영화를 상영했다. 관객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줄었다. 오래된 극장이 있는 걸 좋아하는 것과 돈을 내고 그 극장에 들어가 영화를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